내가 요거 이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논문처럼 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거니까는 뭐 스니까 마음대로 막 뺀다고 막 그러면 안 돼. 외입처의 상을 리미따라고 해도 돼요. 외입처의 그러니까 그 외입처에 있는 외입처라는 말하고 외입처가 상이라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상의 원어가 리미따인 거야. 근데 이게 이 형상 개념의 이 상은 그렇게 형상 개념의 상은 그 다른 거 말하자면 리미따 말고 리미따네. 뭐 락하나 이런 데. 락시아가 있는데 그 특성이고 이건 맞네. 근데 이제 그 리미따라고 하는 말이 쌍이라고 이제 하죠, 서루 리미따로. 예, 서루상자로 번역된 그 의미인데 그 리미따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대승에서는 이게 철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더라고요. 원칙이 아니라 첫자. 철자가 12처 12이면 안 좋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근경하고 처하고 다르잖아요. 육근하고 육입하고 다르잖아. 육경하고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하면은 내입처 외입처도 안입이 설치면 색상양비축도 근을 말하잖아요. 예. 근하고 처하고는 다르다. 근과 처를 달리 보는 거야.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니카야를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핵심적으로 삼사화합을 근경식 삼사화합이라 하잖아요. 근데 니카야는 그렇게 안 한다고. 니카야는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이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 쓸 때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가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 그러니까 근이라는 개념을 대승에서 이제 삼사화합을 근경식으로 하는 요 근의 개념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처에 벌써 식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때 지금 말씀 맞는 게 뭐냐면 그때 그러면은 야 식가 맞다. 식은 어떤 식이냐면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는 무명에 의해서 잠식된 무명식에 의해서 전개된 육근의 작용이 이미 전개된 처네. 그렇지. 그것이 육입이기 때문에 이건 왜냐면 육처는 영역의 의미야. 말하자면 내입처 외입처. 근데 열애에게는 그게 없어. 영역이 없다고. 그래서 입처라는 말은 열애에게는 사용을 안 하고. 거기는 이제 그거 이제 경이란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경만 육근하고 육경의 개념은 그냥 부처님도 육근도 가지고 있고 육경은 있어. 그러나 입처가 없어. 입처가 없다. 그럼 범부에게만 입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 내외란 말이 그러네. 내외라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내외가 없는데 내외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니카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카야에서는 이제 그 이제 기본이 아까도 이제 스님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썼다고 이게 정말. 아니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중생에게 적용되는.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연기를 표현할 때 이다 빠짜야다 이러는데 요거를 이제 이다라는 단어가 디스르도 되고 히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보면 이걸 디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뭐 이것들의 조건성 뭐 이렇게 이제 보아서 이게 상의 상반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히어로 번역을 해. 그러면 연기를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래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생세상의 조건성이야. 근데 그게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 말이 담는 게 뭐냐 하면 연기가 출발이 뭐야? 무명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무명이라는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중생의 영역을 여기라고 표현하고 12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이 이제 연기된 법, 6입 마찬가지죠. 이 연기된 법, 식도, 명색도, 육입도 일반적으로 연기의 범주, 중생들한테 쓰일 때는 그게 다
번뇌 무명 위에 있는 거라 이제 말씀이 맞는 그렇죠. 거야. 무명에 잠식된. 예, 예. 뭐 저는 이제 예. 무명이 스며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럴 때에 이제 그 특히 처에 오면 내 입처가 10 더하기 근이다 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해. 근데 요건 이제 다 이제 근거가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 그 스님 관점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꼬티가경에서 보면 열애에게도 안이비설신이가 있다. 근데 안이비설신의라는 거는 내 입장, 그러니까 안처, 안식, 안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처와 식과 근이라는 세 가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에 따르는 요 세 가지 부류, 이 세 가지 부류를 대표하는 개념이 처야. 그래서 경에서 그 처나 식이나 근이라는 요 지시 없이 안이비설신으로 나오는 거는 이건 100% 처거든요. 요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럴 때 꼬티가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열애에게도 안이비설신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열애에게 없는 게 뭐냐 하면 열애한테는 욕탐이 없습니다. 해서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기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게 고범주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실현되는 요것도 같은 말을 써주는 거야. 그럼 이제 마찬가지 식이라는 것도요. 아까 이제 계속 식에 대한 이 말씀하셨지만 식도 기본적으로는 무명 위에 있는 연기된 법으로의 식으로 쓰이는데, 이제 문제는 해탈된 상태를 지시해야 되잖아요. 해탈된 상태를 지시할 때 식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온다고. 식이라는 거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해서, 여기에 속한 식은 그러니까 속성이 있고 한계가 없고 빛을 잃은 거야. 그런데 거기서 말하자면 촉을 말할 때 명촉, 무명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연기된 여기 상황을 말할 때는 무명촉이고 다 그런 거야. 그 부처님 명식이죠. 명촉이고.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게 니카야에서는 무명촉이란 말은 직접 나와요. 근데 명촉이란 말은 안 나오고, 그 무명촉을 만드는 요 욕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관인 욕탐에서 욕탐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욕탐이 없는, 탐이 없는 그런 촉으로 나오지 명촉이란 말이 안 나와. 그럼 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명식 이런 개념을 안 쓰고 그냥 해탈된 상태는 별개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된 상태, 즉 탐진치에서 벗어난 상태의 식은 어떤 식이냐 하면, 여기에서의 식이 속성이 있고 한계가 있고 속성이 있고 한계가 있고 빛을 잃은 건데, 그렇게 해탈된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런 식으로 아라한의 상태는 별개로 표현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이처, 외이처 이런 처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여기에서의 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제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된 상태도 처라는 단어를 쓴다고. 다만 거기에서 부처님 같은 경우 안이비설신의가 있다. 그러나 열애에게는 욕탐이 없다. 라고 이런 방법으로 탐진치 없는 상태의 네이처. 이걸 말해요. 뭘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되냐면 장미박사는 뭐라고? 12연기에서 무명으로 행이 있고 행으로 식이 있고 식이 있고 명 이렇게 돼가지고 촉이 있고 수가 있잖아요. 이전에 뭐가 있냐면 육입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입. 중요한
자, 저기다 한 글 찍어야 돼. 육입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뭐니? 초 앞에 무명, 행식, 명색 육입. 네. 육입 있잖아요. 6입 쪽으로 나가는 거지. 육입은 뭐냐면 입자 대신에 첫자를 넣잖아요. 또 철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앞자가 육철하고 할 수도 있고 육입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입철하고. 예, 입철하고 하는데 이때 이게 육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볼 때 무명이라는 것이 연기돼가지고 과정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입처가. 그렇기 때문에 입처라는 용어는 일단 왜냐하면 12연기 자체가 중생으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무명이니까. 그 불교의 특징은 그러니까 여기라고 말하는 부처님은 모든 설법이 중생의 편에 서서 하고 있잖아요. 일단 열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야 그게. 중생 여기도 중생의 편에 서서 여기 부처님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입처 자체가 무명에 입각한 입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명의 의지에서 일어난 입처야. 그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 해가지고 연기 중생의 삶을 말할 땐 그런데 문제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난 존재 해탈된 삶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육처라는 게 약간 이제 제가 그거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12연기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다가 나중에 입처가 6입까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뭐냐면 중생의 경계로 보는 겁니다. 일단 몇 시에 출근해? 자 중생의 경계로 보기 때문에 중생으로 오전에 계속 일이 우리가 중요한 말이야. 육근하고 육경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육근을 갖다 내입초와 동일시켜요. 육경도 내입초와 동일시킨다고. 그러니까 입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이설신의와 색성량 미축법을 12초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하고 안처 12초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색처, 성처, 향처 이렇게 처자를 넣어야만이 12처인데 육근과 육경을 12처라고 말을 해요. 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니카야는 그렇게 안 하고. 예. 아무튼 뭐냐면 육근과 육경은 부처님에게도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탐이 없다는 거 무명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무명이 제거된 분에게는 입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경이라고 말을 쓰지 육근 열애에게도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열애에게도 내입처가 있고 외입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님 대승경전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니카야 입장이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처와 식과 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처, 안식, 안근이 있는데 니카야가 해석한 건 제가 해석한 거로 보면 안처는 안식 더하기 안근이야.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에 대해서 처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과 근이라고 하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대표하는 개념이 처인 거야. 왜냐하면 식과 근이 함께 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 주관으로 작용하는 게 처다. 이래가지고 니카야 안에는요 처도 식도 근도 안 붙고 그냥 안이비설신의로 나오는 거는 100% 처라고. 식이나 근에는 100% 안식이라고 하고 안근이라고 이 식과 근을 붙이지 안식을 빼고 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는 거야. 안근을 근자 빼고 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경전의 용례를 보면 안이비설신의 그 자리를 안처, 이처, 비처 이렇게 처를 붙여서 말하고 그거를 그대로 안이비설신으로 직접 지시하는 경들만 있지 식과 근에 대해서 이 말을 띄고 안이비설신의라고는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자면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처니까 처를 생략하고 안이비설신으로 썼다.
그리고 그런 전제 위에서 부처님을 말할 때 열애에게도 안이비설신의가 있다. 그러니까 안처 내지 의처가 있다. 다만 열애가 여기 중생들하고 다른 거는 탐진치가 없다. 무명이 없다. 그래서 무명의 여부, 탐진치의 여부로 열애와 중생을 구분하지 처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그걸 드리냐면은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제 요거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왜냐하면 이게 아야따나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아야. 그게 뭐냐면 입이나 처라는 말은 뭘로 보느냐면 영역이란 말이에요. 영역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 뭐. 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 말하기는 네. 눈의 영역, 귀의 영역, 코의 영역이 있는데 영역이 있는 거야. 눈은 눈대로 영역이 있고 귀는 귀대로 영역이 있고 색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서 주관적 감각기관으로서의 영역이 6가지 영역이 있는 거고 객관 대상으로서의 경의 영역이 6가지 있다 보니까 주관적인 부분을 내입처, 주관 입적을 우리가 외입처 이러잖아요. 이것이 결합돼가지고 식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역이라는 것은 중생계의 영역이 있고 부처님계에는 영역이 없다. 왜냐하면 영역이라는 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진 거야.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다는 건 뭐냐면 분리의식이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식이 분리됐기 때문에 식이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기신론에서 뭐라냐면 내입초를 뭘로 보냐면 내입초를 갖다가 능견이라고 그래요. 능견상이라고 그래요. 보는 주체. 그 다음에 보여지는 대상을 경계상이라고 그래요. 인식객관. 그런데 이 주관으로서의 능견과 대상으로서의 이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식이 분리됐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식 자체에서 주관과 객관을 나눴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에서는 주관과 객관을 나눠지는 지혜가 아니다 이거지. 말하자면 지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내입처와 외입처는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하는 중생들에게 적용하는 얘기지 부처님에게는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비촉법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 내적 외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내적으로 보고 외적으로 보는 걸 뭐냐면은 기시론에서는 내적으로 보는 거를 아상, 외적으로 보는 걸 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님 그게 이제 이게 말씀대로 훨씬 이제 아니 그게 그러니까 기신론적인 입장이잖아요. 아니, 대승의 전체적인 예, 대승의 전체적인 입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니까야는 말씀하시는 그 아야가나를 단지 이런 영역 이렇게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좀 전에 이제 능견 소견에 하듯이 안이비설신의는 영역이라는 표현 이전에 인식주관인 나야. 인식주관이고 외입처는 인식객관이야. 그럼 구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기화되어 가지고 나와 너 이렇게 구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인식주관으로인 내가 인식객관인 세상을 만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인식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입처는 인식주관이고 외입처는 인식객관이고 그럴 때 안이비설신의라는 이 내입처는 이게 이제 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 이전의 업이 무엇냐? 육내입처가 이래 하거든. 이전의 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으로 그리지만 이전의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가지고 그게 식과 명색의 상태를 해가지고 큰 순환구조로 돌아와서 인식주가 내입처가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고, 경전에 굉장히 많은 용례가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 마음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이라는 뭔가 몸이 받아들인 정보를 마음이 인식하는. 요런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주관인 안내입처가 된다. 이런 이해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경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럼 그 얘기는 제가 해석하는 식 더하기 근이 처다라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불교 인문이 사실 체계는 그 말씀은 네. 적당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은 적당하잖아요. 뭐냐면 오히려 근과 경이 결합을 해서 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말하기를. 아니 근데 그게 니까야랑 다르단 말이야. 니까야는 근과 경에 의해서 식이 생긴단 말이 없어. 내입처와 외입처가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있다라고 해서 네. 이때 내입처에서 식을 배제한 근이 있고 외입처 더구나 외입처는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이 외입처들의 영역이야. 보이는 것들의 영역. 그 중에 경이라고 하면 보이는 것들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인식되는 대상.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근과 경에 의해서 식이 생긴다는 거는 니까야에 의하면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거야. 부처님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있다. 그 삼사화합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 그렇죠.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아함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것 같아. 근경식 아니 삼사화합. 아함도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아함에서 근경식 삼사화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상에 오류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번역상에 오르고요. 번역의 오류, 그러니까 죄송한데 번역에서 이런 아야까나하고 윈냐나하고 인드리아 처와 식과 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번역을 하는 가운데에 식 더하기 근이 함께한 인식 주관인 처 요런 개념 없이 그냥 근과 경으로 이렇게 주관 객관을 잡아가지고 삼사화합 촉을 말하게 되는 예를 것 들어서요. 같아요. 네. 반야심경에서 네.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비촉법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다 모조리 첫째를 넣어줘야 돼요. 그 감각기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육근과 외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야만 반야신경 얘기하기 그렇지만 내입처 외입처죠. 내입처 외입처로 해서 첫째를 입처를 예를 들어서 무한입이 설신이가 아니라 무한처, 무희처, 무습처 이렇게 첫째를 넣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스님 그 부분은요. 그래야 뒤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처와 식과 근 세 가지가 동일하게 있잖아요. 아니비설신으로 그때에 식과 근은 식근을 떼고 말하는 법이 없으니까야는 안이비설신으로 나오는 건 무조건 안처 내지 의처다 이거야. 그러면 반야신경이 무안이비설신을 하면 그거는 니카야적인 관점으로는 안처 내지 의처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처다라는 스님께서는 거예요. 니카야의 결정에서는 예. 이제 결론을 내리면 열애에게도 입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있어요 경이 직접.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의가 처를 말한다라는 잠깐만 거로는. 그러니까 좀 그만하시고요. 이게 지금 두 분 다 이게 처가 문제가 아니라 처 안에 탐진치가 없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 이제 스님께서는 처를 탐진치로 보기 때문에 열애에게는 처란 말을 안 쓴다라고 하는 거고 스님께서는 처 안에 탐진치가 없는 처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두 분 다른 얘기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크게 안 달라요. 요점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번에 거기 총지 좀 가셔가지고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너무 재밌고 좋네요. 내분이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처와 관련돼가 사람들이 깊이 고민 안 하거든. 이걸로 가지고도 두 양반이 왜 저래 싸우는가 이런 것부터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아까 그 표에서 표를 보고 하는 얘기야 지금. 뭐냐면 이거 두 번째가 이거. 아니 제일 뒤에. 몇 페이지죠? 제가 눈이 그냥 넘어가죠. 요거. 미안합니다. 맨날 여기 20페이지.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네이처를 식더하기 근이라는 걸 표시를 안 했는데 이어가지고 영역, 외이처,
경, 상 요 부분을 다 이제 분리해놨잖아요. 그런 거 식당이 경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아, 이제 다른 그림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영역을 쓰다 보니까 여기도 그려줄까? 예.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견 차이를 보일 만큼 이게 굉장히 큰 거야, 사실은.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그림이 이래 돼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의 하면 안식, 안근 이렇게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이 삶의 메커니즘을 하면서 제가 요 부분은 무지하게 강조하는 거라고요. 처가 식더하기 근이다. 이 개념 빠지고는 이게 저기가 뭐냐면 네. 수상사 자기는 동시에 일어나죠? 아, 그러니까 저 촉구생 수상사 이 말씀인가요? 이게 시계 촉수상사 작의 촉수상사 작의 아, 명색 얘기잖아 지금. 촉수상사 작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식과 명색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식이 일어날 때 같이 뜨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관점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요 얘기거든요. 활성 존재에서 식과 명색이 있고 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사라는 게 경에 의하면 행이라고. 오비질종에. 예. 그래서 보면 명색이라고 하는 게 색이 있고 수상행이니까 색, 수상, 행에다가 촉하고 작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식이 있잖아. 식과 명색이 요게 서로 조건돼서 하나의 개념이거든. 그러면 색, 수상, 행에다가 식이 끼니까 오온이야. 그 오온에다가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를 저는 내 활성요소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식 더하기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다 해서 활성존재 이렇게 불렀고, 그 식과 명색이 그대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하고, 사실은 이게 내입처, 외입처라는 게 일체잖아요. 이 일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12처가 일체잖아. 그런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경 중에 꼭경이 그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내용의 하나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대식이다. 오건이거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모두라는 말을 바꾸면 일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개념하고 6내입처, 6회입처가 사실은 동치되는 거야. 오온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고, 이게 삶의 과정에서 펼쳐지면 12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촉과 작의라는 활성 요소가 붙으면 식 더하기 명색이라는 요거는 활성 존재가 제가 되고.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간단한 말씀이 식에서 촉수상사 작의라고 하는 촉수상사 작의 요 5가지, 요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그걸 관점을 달리보자 그랬잖아.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는 거냐, 차례로 일어나는 거냐, 별개로 일어나는 거냐, 셋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생각해 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식이 뜰 때 식이 형성돼 식에 촉수상사 작의가 같이 작동하는 거냐, 5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따로따로 작동하냐, 별개적 존재, 별개로 시간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아니면 어떤 제가 지금 질문을 알겠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한 대로만 답을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누적된 오온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금 삶의 오온이라는 개념이 구분돼 삶의 메커니즘이 그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워졌어.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스님 그 부분을 동시에 일어납니까 순서적으로 일어납니까 이렇게 단답을 말하자라고 왜냐면 하면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네.
대승에서는 이게 변행신도라고 하잖아요. 5가지 변행신도 변행이 무슨 뜻이냐면 유식에서는 50, 60, 70, 80까지 다 같이 계속 어떤 식이건 다 들어가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변행이 무슨 뜻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예? 시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성질이나 어느 성질은 뭐냐면 선이건 악이건 그게 두루라는 말인 거죠, 두루.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성질적으로도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갖다가 5가지 의식이 함께 뜬단 말이에요 이게 예? 함께 뜨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식은 국기성이라고 그래요. 함께 굳자 일어날 기자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게 말하자면 50, 60, 70, 80이 이것이 뭐가 먼저 일어나고 뭐가 먼저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으키는 모든 의식은 전반적인 6, 7, 5, 6, 7, 7, 80이 동시에 뜨는 거야. 육식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답변을 보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동시성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오온도 누적된 그러니까 삶에 누적된 나라는 존재성으로의 오온이 있고 그게 지금 이 순간을 진행해가는 펼쳐지는 오온이 있다고 그럴 때 오온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오온 오치온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뭐 업을 지으며 살아오는 동안에 지난 삶의 과정에서 축적되어 있는 그 오온이잖아요. 예, 오온이. 그 오온이 지금 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 오온이 또 지금을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을 사는데 그 사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 색하고 식하고가 함께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 촉에서 수가 생겨나고 삼이 참여해서 행으로 되어서 또 식이 머물고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난 삶에서 누적되어 있는 오온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 조건되는 나기 때문에 뭐 선후를 말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동시에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국기성 이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면으로는 그런 오온이 지금을 산다고 활성화돼서 그럼 지금을 산다라는 게 시간적으로야 뭐 차별을 말하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식하고 색하고가 함께해서 또 식을 지금 상태의 식을 만들면 촉이라는 순서로 수가 생겨나고 상이라는 게 또 이어서 상이 참여해가지고 행위로 나아가고 하니까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국기성을 말할 때는 계기성이라는 걸 또 같이 말하잖아요. 근데 스님 말씀은 그러니까 니카야적으로는 그래서 오온 또 식과 명색 이런 부분을 말할 때는 누적된 삶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뭐 당연히 국기성 이렇게 이제 원래 이런 말을 안 쓰지만 그래도 연결을 시키자 하면 뭐 그런 동시적인 국기성 이래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살아가는 과정을 사실 12연기로 지금 사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삶의 과정은 오온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거는 계기성이라. 이렇게 국기성과 계기성 양면을 함께 보아야 연기가 설명이 되지. 이거를 어느 한쪽 측면만으로 답을 하자라고 하면 정답이 없다는 거죠. 국기성과 계기성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늘 누적된 영역하고 지금 삶의 영역하고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뭘로 보냐면 스님은 그걸 과거, 현재, 미래로 보고 있잖아요. 쉽게 과거성과 현재성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네. 말하자면 오온의 과거성 영역과 그렇죠. 현찰의 오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현찰의 오호성은 과거의 오호성이 기반해서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찔레 뜰 수 없죠. 그게 나의 삶이죠. 마치 어제에서 내가 있듯이. 예. 그렇게 되듯이 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기 부분이 나쁘죠. 과거의 식을 조건으로 현재의 식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네이처의 시공이 들어있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식이
색경과 접촉을 해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계속 그죠? 그게 예, 끊임없이 예, 예, 지속되잖아요. 예, 예. 그 윤회죠, 그것도 시계 윤회라고 볼 수가 뭐 있는데. 그 부분을 예, 윤회라고 하진 예, 않지만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윤회를 하죠. 대표로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현찰나를 말씀드리는 거야. 아 현찰나로 말을 하자면 현찰나로 볼 때는 순서가 있지. 현찰내 시기, 음. 현찰내에 일어나는 시기 일어날 때 중생들은 시기 일어날 때 식만이 일어나지 않고 촉수상사 자괴가 현찰내에 동시에 뜨느냐, 먼저 필드 장이 일어나고 나서 그 위에 장이 일어나고 나서 그 위에 촉수상사 자괴가 작동되느냐, 아니면 식이 작동될 때 같이 촉수상사가 자괴가 동시에 뜨느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한 답은 필드가 먼저냐, 아니면 거기 있는 달리는 그 선수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니카이적인 입장은 정확한 게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계기성 이렇게 말하는 식과 색이 있고 식이 생겨나서 촉하고 수하고 상하고 업이라는 행하고 또 식으로 이렇게 하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 시간적으로 아무튼 그 찰나라고 시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동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성에서도 순서가 있다라는 게 니카의 입장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스님 말씀을 엄청 빨리 일어나는 거지. 스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지금 삶의 이야기로만 듣지를 못하고 네.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예, 들으니까 이거는 네. 누적된 삶의 영역이 네. 있고 지금 삶의 영역 이걸 구분해서 구분하지 않고는 명시가 안 된다. 유식에서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면 계속 이 식을 만들어낸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노름으로 봅니다. 모든 게 식이 일어났던 식이 외경을 취해가지고 또 식을 만들고, 그때 외경을 바라볼 때는 식의 전찰나 식이 새로운 새로운 외경과 결합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는 질문이요. 그것이 끊임없이 스님 지속되는데. 그 장면에서 질문. 그럼 전찰나의 식이 지금 대상을 인식해서 현찰나의 식을 만들잖아, 생겨나잖아. 예. 그러면 요 전찰나의 식이라는 게 요게 정체성이 뭘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누적된 거냐, 그러니까 식온이냐, 아니면 그냥 이미 봐가지고 봤을 때는 이미 인식했을 땐 그건 누적으로 계속돼 버리죠. 한 찰나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결과가 곧 원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식은 발생하자마자 과거성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종자를 그런 의미로 저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생겨난 동시에 이미 과거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인과 동시로 봅니다.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고 요 식을 생겨나게 하는 전찰나의 식이라고 표현하신 예. 요 전찰나의 식이 온이냐 아니면 생겨나는 현찰나의 알갱이와 같은 식이냐 이걸 여쭤본 거지. 그러니까 이 대상에서 새로운 새끼를 먼저 치려면은 전찰나식에 의지해서 전찰나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찰나식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대상 쪽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식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종자자를 붙이잖아요. 그냥 식하지 않습니다. 유식에서 식종자라고 그래. 식이 종자야. 그런데 그 종자가 식 자체가 세 가지의 종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선하게 윤리적인 거, 두 번째는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과 경험적인 것들, 이걸 갖다 그렇죠, 경험적인 거, 이거 현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식하는 힘인데, 그것이 튀어나가 가지고서는 대상을 내가 꽃이다 했을 때는 꽃이다 했을 때는 꽃이 새로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은 새로운 꽃인데 내가 지니고 있는 경험적 꽃이라는 업종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그건 다시 들어오면서 업종자가 돼가지고 계속 그 새로운 업을 창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창조하는 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이미 선언되었던 종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경험되었던 시기 새로운 경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대상을 재구성하고 가는 거야. 그 사실 현실 자체가 진실이 없고 전부 다 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기에 의해서 현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5월 30일 날 다시 좀 쓰세요. 아니 지금 선생님 그 말씀 있잖아. 그 종자 관계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니카야는 식은 6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비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요런 표현을 하나 적었어요. 식 얘기를 하면서 유식과의 비교, 전오식, 제6식, 의식의 통합 이럴 때 별도의 통합자 없다. 육식이 식온이고 의가 통합된 인식이다 이래 하고 제7 만라식은 니카야적으로 보면 식이라고 안 하고 이제 만화 해서 요거는 이제 자기화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이라는 거 좋아요. 지금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이게 또 있어요. 의가 만호잖아. 만호인데 만화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마가 장음이 되는 거. 요게 이제 보통 뭐 암한, 장한하는 그 단어인데 나는 요거를 이제 자기화라고 번역을 하거든. 그러니까 만호라는 의하고 만화라는 자기화가 다른 단어야. 그런데 보면 제7 만라식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만화, 자기화, 뭐 나와 남을 구분한다고 이렇게도 말하는. 그리고 이제 제8 아레아식에 가서 아레아식에서 종자의 개념식 뭐 요래할 때 현현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제8 아레아식 해가지고 종자라는 개념, 현현이라는 개념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때 종자라는 개념을 지금 스님 말씀하신 그 장면 있잖아. 내입자가 외입자를 인식하는 요 장면, 식을 만드는 요 장면이 제가 말하는 식의 무더기, 식온. 식이 쌓여가지고 지금 볼 때 지금 색을 보면서 그 색에 대해서 뭐 스님은 종자가 튀어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식의 온이, 식의 무더기가 과거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식의 무더기가 지금 어떤 색을 보고서 과거의 그것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종자의 개념은 식으로 봐야 한다. 그 연기된 식온이다. 현이라는 개념은 상이어야 한다. 유유의 과정에서 행위의 재현으로 잠재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스님 말씀하고 합치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7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6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아레아식을 형성시키는 업을 형성시켜가지고 업을 짓는 게 누구냐면 육식입니다. 대승에서 육식이 업을 져요. 네네. 육식이 업을 짓고 사랑해요. 예. 예. 니카야적으로도 육식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되지 않고 온화시킨다. 그게 온이 된단 말이야. 쌓여있단 말이야. 네. 쌓여있는 게 기억일 수도 있고 무의식일 수도 있고 식의 덩어리니까. 일단 알겠지. 식의 덩어리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아레아식은 그냥 저장만 해요. 저장식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기부터는 이제 니카야에 없는 개념이야. 말라식이든 지금 뭐가 아레아식이든. 합치되느냐면 대승불교에서의 말라식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의근에 들어갑니다. 의근을 만화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근에서 발생된 식을 만화수 미냐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근이에요, 근. 그래서 의근은 의식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의식의 발생처이면서 동시에 이게 말라식이 돼요. 근데 말라식은 뭐냐면 자기화예요. 여기서 질문. 지금 자기화. 여기서 질문. 마나스 윈냐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 지금 채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마나스 윈냐나 제7식하고 네. 제6식 의식이 있잖아. 네. 의식은 원어가 뭐죠? 그게 민연하죠 그냥. 그게 틀려. 그게 민연하예요 그냥. 아니야. 식이기 때문에. 아니야. 육식을 말할 때는 안식은 짝쿠 윈냐나. 아 그렇죠. 내지 의식 여섯 번째 있는 의식은 마노 윈냐나거든. 근데 마노하고 지금 칠식을 마나스 윈냐나 뭐 원래도 윈냐나도 아니지 뭐 마나스 위즈나 이렇게 되지. 저게 왜 그런데 그래요? 거기에 마노하고 마나스를 어떻게 구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칠식이라는 개념으로 온 게 니까야가 말하는 자기화 만화를 대비해 놓은 그러니까 마노하고 마나스하고 그쵸. 빨리어냐 산스크리트냐고 차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같은 거잖아. 같은 그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잠깐만요, 스님. 죄송한데 스님 지금 제70을 마나스 윈냐나라고 하는데 네. 마나스하고 마노하고가 같은 거라며 실제로. 그런데 니까야는 마노 윈냐나가 제6 그러니까 마노 윈냐나가 의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여섯 번째 있는 거. 그런데 그거는 빨리어로 마노 위냐나인데 대승으로서는 마나스 위냐나라고 불러. 근데 그게 그럼 6식과 7식의 차이가 나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예. 육식은 중복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뭐냐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게 육식은 그렇게 보잖아. 육식은 뭐냐면 육근의 의지에서 일어나. 육근의 의지에서 일어난다고. 네. 그 육근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근을 갖다가 만호인들에야 그래야 되잖아요. 실제는 근이니까. 육근이고 그렇죠. 그는 만인들이야, 만호인들이야. 그러니까 만호인들이야 되는 만호인들이야인데 이 만호인들이야를 뭘로 보냐면은 말라식으로. 그걸 말라식으로 본다는 거야. 말라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걸 말라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니카야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말라식이 뭐냐 그러면은 어디 그거를 따로 세워야 되잖아. 말라식을 일으키는 근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승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말라식을 전제하고 설명을 해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거지. 근 자체가 중생에겐 근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화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 그렇지. 근본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화의 대상이야. 자기화라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의는 뭐냐면 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재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여 자정기의 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는 의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의근을 확립하고 의근을 정화하면은 의식이 맑아지는 거야. 근데 스님 그렇기 때문에 의근 자체는 자기화된 너무 재밌네. 스님. 네. 그런데 방금이잖아 자정기의 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네. 그게 원어에서는 사찌따 빠리요다 빠나 해가지고 자정기심이라고 번역돼야 돼. 그런데 스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찌따라는 심을 거기서는 자정기의라고 번역을 한 거야.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원어는 또 달라. 하나가 뭐냐면 이거 법구경의 첫머리에 시무의 법본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무의 법본이 아니라 어떤 의의 법본이라고 그래요. 시무의 법본,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할 때 마음 심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의가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의를 갖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법구경에 마음이 먼저 앞서간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의도가 앞서간다는 건지 심이 앞서간다는지에 대해서 이게 한역이 다릅니다. 반역된 것들이. 네, 네. 어떤 사람은 심의 법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의의 법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읽는 사람들은 다 한글로 해석할 때는 마음이 모든 그렇지,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스님께서 제약막자고 중성중의 자정기의 하면이 아니라 자정기 심하면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왜 의라고 했는지, 심을 왜 의라고 했는지, 의를 왜 심이라고 번역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국은 자의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범수유상 개시어방 약견재상 비상 직견재는 사구개가 아니야. 그리고 거기 본래 원어는 범수유상 개시어방 약견재상 비상 직견재라는 용어가 나오지도 않아. 그게 사실은. 뭐냐면
구마라집 스님의 이불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고 나서 그걸 사구계로 딱 묶었지. 읽고 외워야 된다고 해서 그들도 주석사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구조를 형태를 바꿔버린 전부 거야. 그걸 갖다가 전부 저 사구계로 만들어. 예, 사구계로 만든 범수유상을 했어. 근데 금강경 원전은 뭐냐면 단순한 열의 육체에만 관계되는 용어예요. 그게 열의 신상은 예, 진실한 열애라고 볼 수 없으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신상을 열애라고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뭐 이런 뜻으로 설했는데 그게 그냥 온통 범수유상으로 전부 해가지고 열애상으로만 지칭했는데 그래. 구마라집은 제한적 제법을 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설명을 그 제한적인 거를 포괄적인 것에다 적용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의근을 70으로 봤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의근. 네, 그게 이제 이건 유식인 예, 거죠. 70. 그래서 의근을 70으로 봤기 때문에 이 의근이 뭐냐면 의식을 발생시키고 뿐만 아니라 전호식을 통일을 해요. 전호식을 관장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안식이, 비식, 설식, 신식이 그 전호식 의식, 그러니까 제6의식이 앞에 전오식을 통합한다 이거죠. 통합한다 이거죠. 예, 통합하는데 앞에 건 전호식은 예, 인식만 할 뿐이지 상행을 못해. 선이다, 악이다, 빨갛다, 파랗다는 건 의식에서 다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재에서 써놓은 게 뭐냐 하면 니카야에 의하면 제6 통합식은 통합자라는 통합자가 따로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식은 안식에서 의식까지 6개만 있고 제각각이 다 식의 무더기 가운데 일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를 그렇게 그림으로 있네. 예. 근데 여기 통합 의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크다고 그게 봐요.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인용된 문구에서도 그랬지만은 이것은 전부 자기의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르다. 이게 눈이 하는 일이 귀가 하는 일이 대체할 수 없어. 그럼요. 전부 대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들은 그냥 색깔하고 형태만 볼 뿐이야. 그것이 장미다, 아름답다, 곱다 뭐 이런 거는 전부 육식에서 통합을 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게 안식이 무너지면은 안근이 무너지면 안식이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근은 말라시키기 때문에 말라시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동해요. 죽을 때까지 작동하는데 아래야식은 뭐 죽어가지고서 뭐 한 번도 쉬는 적 없이 작동하는데 말라식은 작동을 언제 안 하느냐면 무상정이나 저 상수멸정에 들었을 때 작동을 안 해. 그리고 심지어는 지극히 그냥 완전한 졸도 이전까지는 전부 다 잠잘 때도 다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근과 앞에 있는 전오식과 제6식을 갖다 동일 개념으로 놓는 것은 이것은 중생의 인식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대선에서 보는 거야. 재밌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식에 대해서 이제 니카야가 말하는 니카야로는 하여간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점하고 유식에서 이제 전오식, 제육의식의 통합 기능, 그리고 제7 말라식의 그 자기화, 그것 때문에 그게 번뇌의식이야. 그리고 제8식에서 아래야식이 종자와 현현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방금도 한번 이제 읽어봤지만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신도, 식도, 위드몸,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의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이제 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요런 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개념에서 보면 첫째로
안식은 색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고, 의식은 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고, 안식 내지 의식 모두가 다 식온 가운데, 그죠? 식의 무더기. 식온 가운데 색을 볼 때는 색과 관련한 식이 작용하고, 요런 개념일 뿐이지, 제각각 식온이, 식이 근과 함께 인식 주관이 되어서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통합자가 필요치 않다. 식 자체가 의라는 이름으로 통합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통합이라는 별도 제3의 통합자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비중 있게 봐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런 통합자 없음, 그러니까 제3의 통합자가 필요치 않음, 이 부분만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말라식도 아래아식도 굳이 있어야 되는 정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3의 통합자 필요 없음, 의가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때를 제시하는 의가 그대로 그 외입처를 분별하는 분별자, 인식 주관이고, 뭐 이래서 약간 제3의 통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요 개념을 보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어쩌면 유식과 니까야의 식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식이요, 5식도 그렇고 6식도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5식, 정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눈다면 크게 나눈다면 네 종류의 식이 있는 거죠. 전오식, 6식, 7식, 8식인데 요놈들이 전부 의지처가 있어요. 그냥 발생하지 않고 식을 발생시키는 의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안식의 의지처는 안근 아닙니까? 그래서 감각기관의 이름을 따가지고 식자를 붙인 거죠. 눈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니카야는 그 거꾸로의 의지 관계를 말을 해.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의지처가 의다라고 해서 육식이, 그러니까 식온이 몸과 함께한, 이래서 근이 식을 의지한다라는 요 관점은 제시가 되는데, 식이 근을 의지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식이 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근의 안식의 의지처는 안근으로 봐요, 일단. 근데 니카야는 다르다. 이식의 의지처는 이근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니카야는 이게 단순한 근과 경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체는 안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식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전오식이 의지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감각기관하고요, 근본식으로서의 아레아식이에요. 왜 아레아식이 의지처가 되냐면, 아레아식의 기능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윤회의 주체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장악하는 식이에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근을 살아있어서, 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해석하기는 기능이라는 의미잖아요. 혹은 기능, 몸의 기능 이렇게 말하는 기능 혹은 능력 뭐 이런 뜻. 네. 식을 발생시키는 능력, 기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근이라는 의미, 근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식이 살아있을 때만이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근이 살아있을 때만 식이 작동을 해. 죽은 자에게는 식이 작동할 수 없어. 그러면 그 근을 살아있게끔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제8 아레아식이기 때문에, 그 아레아식에 의존, 첫째는 내적으로는 아레아식에 의존하고, 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 기관 쪽으로는 육근을 의지해가지고 두 군데를 의지해서 이게 뭐냐면은 대경과 마주해가지고 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유식에서의 의지처럼 전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그러면 아래의식의 의지처는 뭐냐면 아래의식의 의지처는 의근이에요. 말라식이에요. 의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기대 있어요. 반대처럼. 서로 조건 된다는 거죠.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건돼 있기 때문에 조건되어 있는데 주체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의식의 의근이기 때문에 작용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다. 작용면에 있어서 전호식은 역할이 사량하지 못한다. 예, 사량하지 못한다. 인식은 해도 사량하지 못한다. 사량은 뭐가 하느냐? 사량이 뭐냐면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식의 정의가 뭐냐면 분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의 정의가 위냐의 정의는 분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승에서 묻습니다. 야, 너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요. 너 마음 공부한다는데 너 마음의 정의를 대봐. 간단합니다. 분별하는 것을 마음이라 하면 딱 그래요. 그냥 그렇게. 소남스님 그래도 딱 그 표현이 있어요. 네, 분별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 능력은 오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분별이 두 가지 분별이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분별은 분별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육식에서 한다. 이래서 그 역할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할면에서. 그런데 스님은 역할면이라든가 이것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평등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평등관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평등관계는 평등관계인데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좋습니다. 근데 안식의 이제 역할이 다르고 이식의 역할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역할의 차이를 니까야는 안식은 색이라는 대상에 대한 알아채죠, 뭐. 인식 아니야 뭐 알아챈 이런 네. 개념이 없어. 그냥 안식은 색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이식은 소리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요런 대상에 대한 역할 차이를 가지지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질적 측면에서의 역할 차이를 니까야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와서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좀 전에요. 근이 의지하는 거. 근데 근이라는 거는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물질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의근은 물질 아닌 대상이잖아. 그랬을 때 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뭐 말하자면 몸이죠. 이 몸의 기능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스님은 이제 그게 아레아식이라는 게 유식의 입장이잖아. 니카야에서는 요거는 마지막 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표현이거든. 아유라고 해서 생명력 그리고 또 하나가 체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5가지 근이라는 요거는 몸이어서 생명력이 필요하고 체열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명력과 체열은 서로 조건된다. 체열. 온도, 몸에 그러니까 저온증으로 죽잖아. 그런데 좀 전에 재밌는 표현 들은 게 스님 요 생명력이라는 게 아래아식이다 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참 다양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보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에 체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왜 웃었냐면 예. 이 아레아식은 그럼 왜 생명력을 관장할 수 있느냐? 다른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무생명으로서의 밥을 먹으면 이것이 생명화된단 말이야. 물을 마시면 내가 어떻게 돼? 생명이 된다고 그래. 저게 무정물인데 먹으면 유정물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아레아식의 기능으로 보는 거고. 예를 들면 또 뭐냐면 돌멩이를 던졌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돌진을 하니까 피해. 위해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일을 아레아식에서 한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아레아식은 육체를 탄생시킨 주체이고 윤회의 주체야. 주체이기 때문에 아레아식은 몸을 아껴. 왜 아끼냐?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야. 이게 자안주를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레아식의 다른 말이 뭐냐면 집장식이에요. 집착하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집착하느냐? 자아와 세계를 집착을 해. 자아와 세계를 집착하니까 앓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입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그 본능의 생존 본능이 아래식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명론인데 거기서 왜 열 얘기를 나오시는데 만약에 아래야식이 없다면 인간의 체열이 유지될 수 없고 그게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아래야식이 떠남으로 인해서 식이 떠날 때 체온이 식는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아래야식이 그 육체 속에 머무른다면 절대 체열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래야식의 기능 중에서. 그래서 말씀이 재밌어. 지금 있잖아요. 물론 뭐 이제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아니 그러니까 단 한 선생님이 가지 말씀하신 시골을 대승해서 좀 더 세분하게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하지 이제 않았냐. 좋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좀 전에 가수님 말씀하신 유사한 표현인데 43번 경에서 그러거든. 요 5가지 그 5가지 근이 생명력과 서로 조건되는 체열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러면서 어떤 3가지가 떠나면 몸이 버려진 나무도막처럼 되느냐라고 해서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 떠나면 이렇게 3가지가 떠나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내 몸이 아니야. 아까 스님은 시체가 보지 못하는 뭐 이런 표현이지만 시체라는 거는 이미 식이 떠났기 때문에 몸이라는 기능을 상실한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그게 의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생명력이라는 요 개념을 아레아식이라는 말로 대체만 해놓으면 유사해. 근데 또 뭐 이런 부분은 어떤가 몰라. 만약에 생명력을 아레아식이라고 하면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 떠나면 몸은 버려진다라는 건데 아레아식이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레아식이라면 바꾸면 아레아식과 체열과 식이 떠나면 요렇게 식이 중복되는 좀 애매함이 있어. 그러니까 그 3가지를 나눠서 표현했는데 네. 아레아식이 떠나면 체열도 떠나고 말하자면은 육체의 기능이 살아가지고 그 죽는다고 본 거야 그냥. 스님은 3가지가 떠난다고 했는데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사실 아레아식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상태가 체열이 왜 식냐면 체열이 왜 떠나냐면 아레아식이 떠나니까 체열이 떠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경의 입장에서는 생명력과 체열이 그 서로 조건되는 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스님 말씀으로는 생명력을 아까 그 아레아식이 생명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라는 걸 아레아식으로 바꿔만 놓으면 딱 떨어져.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라는 3가지가 떠나면 몸이 버려진다라고 하는데 아레아식이 또 식과 중복되는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 윤회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니카야의 입장은 분명한 게 물론 이제 아레아식 말라식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없으면 식이 떠나는 그러니까 그 식인데 요 식이 정체성이 무엇냐라고 하면 연기된 식이다라고 해서 식의 무더기를 말해준다고. 식온. 근데 이게 식이 뭐냐면 대승에서의 식의 정체는 환성이에요. 헛개비 같다. 이게 식체가 아니라 식재가 없다. 그래서 대승에서의 식은 버려져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버려진다고 하지 않고 전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그게 뭐냐 식 자체가 모두직이 팔직이 됐든 조르식이 됐든 이것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건 무화성이고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요 해신밀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아타나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설법을 함부로 열어 보이지 마라. 중생들이나 외도들은 이걸 소승은 자라고 공격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아일 거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아닌데 자아일 거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레아식을. 그래서 식의 무화성을 설합니다. 모든 식의 무화성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지. 예. 재밌는 게 여기도 제가 말했지만 불성은 그럼 뭐냐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연기를 공이라고 표현하고 그 공성을 사물에다가 적용하면 법성이라고 사람의 마음에다 적용하면 불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딱 그냥 그러므로 예. 그게 경전 말씀에 있는 아 거예요.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아. 제가 한문으로는 뭐더라 네. 약재 변제하면 뭐뭐뭐하고 뭐뭐뭐뭐 그 지금 예오다가 못 이어서 그 유명한 용어예요. 그거 종경록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화엄에 무슨 얘기 나는데 옛날부터 그 얘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간단 연기를 공이라 하고 이 공성을 법에다가 적용하면 이렇게 법에다 적용을 하면은 법성이라 하고 사람의 마음에다 적용하면 불성이라 하는 거예요. 불성.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마음은 연기되고 이것은 무자성으로써요. 자성이 없는 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래서 똑바로 나옵니다. 자성이 없는 것을 불성이라 하나니 그랬어요. 이 공부가 필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알고 그러면서 있잖아. 말하기는 뭐라 하냐면 불교에서 자성이라는 말을 쓰나 자성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자성이 없는 것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그냥 명수 자성이 예. 없다고 말하면 될 걸. 70페이지에 무자성. 자성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자성. 왜? 내 성품이 없는 것을 내 자성이야 그게. 나의 자성은 자성이 없는 거니까 나는 재산이 없는 것을 재산으로 삼는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 그러니 그거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공부하면요. 그러니까요. 대승에서 함부로 불성을 실체화시키고 주인공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자기화시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기화시켜버리잖아요.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불성을 아트만이나 푸드가라나 무슨 뭐 이런 걸로다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불성은 한국 불교에서요 샌드위치예요. 대승 사람들은 불성을 아트만식으로 해석하고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불성은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으면 무아성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샌드위치에서 불성이 억울하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승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불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까지 똑똑하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 초기 불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불성이라는 것을 80년경에서 그렇게서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초기 불교를 초기 불교에 대한 문제는 따라오는 거고 대승 불교를 하는 분들이 스님 말씀처럼 경에 의해서 그 말을 명확하게 드러내줘서 자 우리가 불성이란 표현을 쓴다 해도 이 불성이란 말 자체가 무자성이다 무하다 이 부분을 드러내줘야 자기화시키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주인공, 참나 이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똑바로 그냥 복잡할 것도 없어요. 경전만 뒤대고 딱 나오는데 바로 요번에 우리가 바로 경에 의해서 드러내자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대승 공부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불성이라는 용어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드러내주면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굳이 말하자면 아이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다른 말을 써 그냥 무하라고 하지 뭐 요 정도는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트만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거기서 커다란 괴리가 하나 해결되잖아.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대승이 공격받을 일도 크게 없고 무화를 끝에 지키니까 네. 가만 스님 우리 오늘 우리가 원래 우리 모임 그대로 실천을 했네. 이게 우리가 헬피 스님과의 대화 모임이거든. 오늘 아주 모임을 제대로 했네. 대화 모임을. 우리 오늘 대화 좋아요. 인터넷에 올려도 되죠? 그러면 스님하고 저하고 아니 진짜 좋아요. 스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 정도 심도 있는 대화를 얼마 만에 해요? 그럼요. 요거 스리슬람 사람들한테 보여줍시다. 그죠?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정도 대화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른과 어떤 스님을 한번 뵀어. 그랬더니요 저한테 에피스님 니까야 공부한다며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무화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그게요 내가 없다 뭐 이런 말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야 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존적인 내가 있지 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내가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그냥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고 말았거든요. 그 무화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거 싸우다가 뭐. 사실 이제 거기서 헷갈리면 이제 윤회까지 걸리는 거야. 뭐 불교가 무화를 선언하는가?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무화가 그렇게 선언될 때 존재성으로의 무화, 현상으로의 윤회 이런 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가 되잖아요. 예. 스님들 당 떨어지실까 봐. 그래. 선생님 이거 드시나요? 이런 정도 아니, 지금 안 안 드시죠? 여기 봅시다. 약재 법변 명 법성이요. 예. 약재 인변 명불성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약재 법변. 네. 예, 공성을 법의 측면에서 말하면 법성이라고. 사람의 마음의 측면에서는 불성이라 한다. 공성은 연기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법은 의탁이 됐다, 연기됐다. 그리고 그렇게 핵심유경에 나옵니다. 열애가 일찍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한다는 연기를 말했다. 그것을 의탁이라고 살아난 이거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법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바로 일체법을 법무하라는 이렇게 그냥 똑 떨어지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똑 떨어지게 모든 법은 법무하라는이라. 그래서 심의식이 심의식이 무하기 때문에 심의식에 의해서 흘러나온 일체 모든 법이 똑같이 무하예요. 그래서 심의식의 무화성이라고 한다면 대상계 자체도 무화성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팎이 전부 무하다. 무하로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더 이상은 그래야 맞죠. 그래야 무하로 모든 게 무한데 중생들을 분별을 해가지고 무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의탁이성이 진리입니다. 의탁이성이 진리인데 의탁이성을 의탁이라고 보지 못하면 변계소집성으로서의 중생이 되는 거고 의탁이를 의탁이라고 바라본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불성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기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연기를 보는 자가 열애를 보듯이 열애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면 저거를 보죠. 뭐냐면 원성실성으로 보죠. 원만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진 부처님 법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 대승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중국에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기설이 이제 성기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고 성기예요. 그러니까 속성을 가진 성통성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속성을 가진 해서 참된 그래가지고 그 성이 실체화 돼가지고요. 이제 해석이 불분명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심을 주장하는 대승지실론의 끄트머리가 뭐냐면 무명을 연하여 불성을 세웠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밤에 몸중생의 무명을 연하여 불성을 세웠으나 무명이 사라지면 불성도 얻을 수 없는 얘기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냥. 그게 아주 명문이에요. 저는 아주 대승지실론의 가장 좋아하는 말. 무명을 연하여 불각. 중생은 이제 불각이라고 그러죠. 무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각을 연하여 중생의 불각을 연하여 불성을 세웠으나 무명이 사라지면 불성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아까 그 우리 처 이야기 할 때 제가 꽃가경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열에도 안이비설 신의 그러니까 네이처가 있지만 열에도 안이 있어서 색을 보고 내지 의가 있어서 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애에게는 여기 요런 표시 욕탐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탐진치, 번뇌가 부서진 이런 해탈된 삶으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기실론의 마지막 말씀, 무명을 연하여. 무명을 연하여. 중생의 무명을 그러니까 연하여. 무명을 연하여라는 게 결국은 12연기로. 그렇죠. 연하여. 아까 제가 연기 말씀드렸던 상관없어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연기, 12연기. 그런데 바로 그 무명을 전체 편집이에요. 연하지 않게 되면 그렇죠. 무명에서 벗어나면 요 이야기니까 불성이라는 마음도 성립이 안 된다. 그러게요. 그 두 개가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대로 포티카병이 말하는 그 열애도 아니를 실리는 있지만 왜냐하면 몸으로 있으니까 초기 불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대승을 보면 좀 이식적인 요소는 맞더라도 근본 바탕은 허물지 않았구나라는 걸 내용이 알게 돼요. 내용. 근데 자꾸 공부도 안 해보고 그 말만 듣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대화가 이 참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스님하고 저하고 교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데서 어떤 그좀 그런 연결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초기 불교도 정확히 모르고 대승 불교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부딪히면 너는 초기 불교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초기 불교에 대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대승에 대한 기본은 몰라요. 그래서 기본도 모르고 그냥 폭격하는 거야. 알겠지? 읽어볼게요. 예. 제가 그나마 그 니카야 공부를 하면서도 대승에 대해서 물론 저는 대승에 열린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대승의 어떤 이제 그 차별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대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출가 전에 그렇죠. 엉터리긴 해도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지금 스님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점이 있는 게 그리고 불교계에서 스님처럼 진지하게 대화 나누는 스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대요. 실력이 있건 없건 별로 없죠. 없죠. 법당만 무릎면으로 그냥 글 하나, 짧은 글 하나. 내가 오늘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중심이 되어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녹음하셨어요? 쪼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공개해도 됩니까? 공개해도 됩니까? 물어본 거지. 재밌네요, 아주. 말 빼고 그냥 세 가지 이유. 아이고 5시가 다 됐는데 오늘은 뭐 그냥 5회까지 주려고 그래서 교수님 우리 오늘은 5시쯤으로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중간에 보면도 약간 자르시고 이러시죠, 뭐죠? 뭐 조금 좀 불편하게 있으면 자르고 그래야 제가 막 돼. 흔들고 이런 거 좀. 한번 내용이 연결되게 한번. 근데 오늘 뭐 잘라야 할 얘랑 필요 같이 없을 거야. 보셔야 돼요. 아니 정말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스님하고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서 그죠? 교수님 오늘 이런 이야기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주제에 중요한 얘기고. 그럼요. 이거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스님, 저는 스님하고 이런 데가 그냥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오운의 관점하고 대승 불교에서 바라보는 오운의 관점, 그리고 삼법인을 대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나눠서 해요. 예, 삼법인을 대승에서 어떻게 보고 오운을 어떻게 보고 12연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은 하나씩 그 용어에 대해서 대화하면은 이 다음번에 할 때 너무 많네.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지? 근데 여기 제목 여기 연구회의 제목을 뭐라 그래요? 그래 이름을 뭐라고 잡지?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빨리요, 교수님 그걸 주셔야 타이핑을 하죠. 이따까지 정해 주신다. 불교 마음 연구해야 돼. 안 돼. 다음번에 마음 아니잖아. 뭐
뭐든지 간에 다음번에 주제가 달라지잖아. 그때는 이제 불교 가치 연구했는데 아니 그래 지금 가치로 할 거냐 열애에 대해서 할 거냐 또 다른 그런 불교 연애 연구. 예. 그럼 무슨 담마 이렇게 해봐. 담마 연구회라고 이렇게 무슨 담마 연구회. 아무래도 불법 연구를 해야지 담마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언어를 기준으로 빨리어, 한문, 티베터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고민해 보셔요. 이런 부분에는 또 윤 교수님이 제일 탁월하신 거 아닌가? 불법 그러면 이상하게 불법이 되고. 아니 불자셔서. 담마 연구에 담마 연구회. 이거 무슨 담마 연구회. 뭐라고 그럴까. 네, 차 먼저. 더 드실지 따뜻한 차. 나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스님 좀 쓰시죠. 나는 지금 어제인가 어제도 좀 늦게까지 작업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또 이게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또 저도. 그리고 참 내 홈페이지 우리 지난번 그 부타와다닷컴 해주신닷컴 그거를 어저께 아침에 이제 완성된 상태로 아침 공부해서 어제 해서 지금 오늘 내가 더 힘들었던 게 기차 타고 오면서 그 90분짜리를 그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어제 한 거를 오늘 올라오면 다 보고 왔거든요. 이제 그거 제가 내일이나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쪽은 회원가입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로 가자는 뜻에서 초기 불교, 대승불교 뭐 이걸로 하나로 하면서 간다는 뜻에서 액가야나 뭐 근데 이상하지? 1승이 있어. 그 고기생이 1승 불법. 맞아. 일승불교 맞아. 근데 액가야. 개념은 그 개념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신 개념이. 지금 이제 저거를 하면 어떡하게 빨리 하나 액가야나 뭐 이런 식으로 액가야나 근데 대중들이 액가가 잘 일이고 야나가 대중들이 잘 아는. 그렇지 않은 말로 해야지.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은 그 서양에서 있잖아요. 심리학 기반으로 하는 그거를 그 새로운 승 그래가지고 신승이라고 쓰기로 해요. 신승. 나와야 하나 그래가지고서 지들 나와가 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라틴어로 나와라 그러거든요. 나와야 하나 이런 말. 마이어로도 나와요. 그쵸. 그러면 나와요. 신승이란 말 써요. 그러면 그 영어로 하면 어떤 뉴 무슨 그렇죠. 뉴 부디스트 뭐 예, 새로운 불교. 담마연 뉴 부디스트 담마 그 말도 뉴 부디스트 이런 말은 쓸 걸 누가? 아니면 새로운 법인 뉴 담마라고 하고 그냥 뭐 퓨어 담마 이렇게 쓰는 사람은 퓨어 있지만, 그거 있죠. 뉴 담마는 쓰는 좀 사람은 이상해. 뉴좀 새롭다. 음. 신선하다 말은 이런 건 어때? 신선하다. 안 그러면 뭐 현대 불법 연구 이렇게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낫겠다 포괄적으로. 좀 현대적에서 뭔가 옛날에 이재영 국장한테 쳐준 연구원이 2개가 있었는데 불교 경전 연구예요. 연구. 21세기 담마 연구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21세기. 시인 보내겠습니다. 네. 색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새시대 불교 이런 이건 이제 뭐 이게 용어 갖고 출발하셔야죠. 너무 오늘 또 기다리는 아니, 분. 네, 천천히 출발해야지. 오늘, 스님, 열띠게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죠. 교수님 애쓰시고, 교수님 그냥 너무 기다리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함께 앉으니 이 정도 깊이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스님한테 제가 감당을 하니. 아유, 무슨 말씀이요. 뭐 저보다야
저 스님께서 얼마나 더 오랜 공부의 역사가 있으신데.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스님. 근데 이런 거 보게